안녕하세요. 선물 같은 오늘을 만나는 곳 더 프레젠트 마음연구소 임상심리사 조은희입니다. 저는 지금 거제도에 와 있어요. 영상을 찍을 시간이 도무지 안 나서, 아니 시간이 있어도 제가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네, 이제서야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옥포 숲체험원에 왔어요. 방에서 오전 내내 놀다가 겨우 나왔는데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. 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비를 입고 조금 놀다 보니 비가 그쳐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. 이제서야 처음으로 드디어 나비를 잡아봤어요. 저 채로. 금방 놓아주긴 했지만 저 3번째 잡았다며 굉장히 신나하고 있습니다. 문 닫는 시간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길다면서 만족하고 있어요. 무슨 얘기를 할까 딱히 지금 할 얘기가 없어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봐야지 생각했던 것을 이 풍경과 전혀 상관없지만 말하다 보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거냐면요, 부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누군가가 부럽다? 라는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신가요? 네. 이게 참 부럽다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.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부러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난 저 사람이 부러워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럽다는 마음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부족한 면을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,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수겠죠. 그래서 부럽다는 것을, 그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을 괴롭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일상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니까요. 그래서 부럽다는 마음을 건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부럽네요. 네. 부럽다는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저는.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 여동생이 항상 부러웠죠. 네. 네, 어디 나가면 모두가 다 예쁘다고 하고 공부도 잘하고 반장하고 남자애들이 집 앞에 쫓아오고, 그런 동생이 부러웠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. 동생과 3살 차이니까 17년, 그 후로도 하여튼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부럽다는 마음으로부터 조금 편해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제 자아가 건강해진 뒤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학문적으로 편안해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투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? 프로젝션? 프로이드 다 아시죠?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투사, 프로젝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내 안에 인정하기 힘든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프로젝션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, 이런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싫어, 막 이런 사람들 있죠. 네. 근데요, 이상하게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? 난 쟤 진짜 잘난 척해서 너무 싫어,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잘난 척 때문에 내가 괴로워 본 적이 있다. 네. 그런 상황이 바로 투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죠. 네. 상대방의 잘난 척을 막 욕을 해요. 근데요, 그 욕을 그냥 남들은 쟤는 좀 잘난 척 하는 앤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것을 누군가가 엄청나게 막 쟤 왜 저러냐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잘난 척 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를 시켜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.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, 어떻게 제가 그동안 계속 해온 워딩으로 얘기하자면 알아차릴 수 없는,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시켜서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한다는 거죠.
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.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본 어떤 분이 상담에 와서 제가 지금 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아닙니다. 네. 저는 정말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. 근데 제가 이게 투사하는 걸까요? 네. 저도 일을 대충 하고 싶은데 그 욕구를 제가 인정하지 못해서 투사해서 그러는 걸까요? 근데 내가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그걸로 다 설명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가 너무 싫을 때는요, 분명히 그 투사가 작용하는 상황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에 화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건 곧 실은 내가 이 욕구를 통제하려고, 이 욕구를 자제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보상심리가 들 수 있죠. 예를 들어 우리 모두에게는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뭐 비슷한 맥락으로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에게 존재를 하죠. 근데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건강한 이미지와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가 거르고 많이 통제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너무 잘난 척을 하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노력, 난 바보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꼭 투사라는 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투사한다. 네.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조절하느라 애쓰고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일 때 또 똑같이 속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제가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투사 얘기를 했냐면 투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거에서만 발현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,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러움을 느낄 때도 투사가 함께 하는 거다. 이래서 그 이야기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인정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투사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존재하지만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저는 엄청나게 키 크고 날씬하고 막 모델 같은 몸매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감정은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멋있다. 네. 그런데 강의를 엄청 재미있게 의미있게 잘하는 사람을 본다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겠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투사의 개념을 이해한 뒤로는 뭔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나? 이런 씨앗이 있나? 그것부터 돌아보게 돼요.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면 맞아, 내 안에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하죠. 예를 들어 날씬한 사람은 별로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, 근데 그거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식단 조절과 엄청난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제가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조금씩 꾸준히 관리했더니 살이 빠졌다, 그런 사람 제가 부러워하네요. 저도 지금 말하면서 그러니 저는 무언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금씩 무언가를 바꾸면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며 그 방향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. 제가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TV는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는 이상하게 잘 못 보겠더라고요. TV 채널 돌리는 것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돌리는 게 훨씬 뭔가 다양한 정보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상하게 유튜브를 보질 못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를 한 번도 거의 뭐 본 적 없이 누가 링크를 보내줘도 보지 않고 있다가
누나가 도윤이 따라온다고? 미안해. 엄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. 누나가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날 따라다니는 거라고. 그래? 그럼 도윤이 누나가 따라다녔으면 좋겠어?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어? 가끔씩 따라서는 가끔씩만 따라다녔으면 좋겠어? 너 와봐 이렇게. 아, 그러면 가끔씩이 아니라 도윤이가 누나 나 따라와줘 할 때만 따라와줬으면 좋겠어? 윤서 들었어? 한번 그랬는데 안 했어. 아, 따라와줘 했는데도 안 따라왔어? 윤서야, 도윤이가 따라와줘 할 때 따라가 줄 수 있어? 근데 내가 그때 하필이면 왜 그때냐고. 내가 나비를 발견했는데 한도니까 내가 발견하고 쫓아가는 다음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가는데 누나 이거 그럼 도윤아, 누나가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없을 때는 잠깐만. 윤서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해줄 수 있어? 근데 누나가 잠깐만도 말할 수 없을 때면 어떡하지? 그러면 손짓도 하나 이렇게. 손짓도 막 틈이 없어. 그럼 어떡하지? 그럼 도윤이가 누나가 나비를 따라가서 그러는구나 하고 혹시 이해해 줄 수도 있어? 그럴 순 없어? 어떡하지? 윤서야 어때? 도윤이가 나 근데 나비 4마리 잡았어. 진짜? 아니야 5마리 잡은 것 같아. 4마리. 엄마 나 이제 저기 네, 남매 싸움은 남매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끝나고 다시 놀러 갔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데, 제 거 채널을 체크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리스트에 뜨는 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. 뭐 하나 둘씩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저를 인도하잖아요. 처음에는 뭐 오은영 박사님, 뭐 육아, 훈육 막 이런 게 엄청 봤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미니멀리즘, 청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. 예전부터 뭐 단정한 집에 사는 게 꿈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제가 그 이슈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거지 이게 막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막 그런 단정한 집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고, 제가 그래서 그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이게 이제 조금씩 부러워지고 있는 걸 보니 내 안에 이제 정말 정리정돈의 씨앗이 존재하게 되었구나.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.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휴일 같은 때면요, 침대에 누워서 막 1시간 동안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이런 거를 1시간 동안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집을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가 되시나요? 투사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방어 기제로 프로이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었는데, 이는 부정적인 것에만 투사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건 아니다. 긍정적인 것에도 사용된다. 그러니 내가 누군가가 부럽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부러운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. 내가 부럽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씨앗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. 그러니 여러분, 누군가가 부럽다는 마음이 살짝 스치면요,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세요.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어서 그게 부러워진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부럽다는 마음 자체를 좀 민망해서 그냥 스쳐버리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. 저는 여행하는 삶이 좋은데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뭐 아이를 낳고서는 더더군다나 여행을 할 수 없는데, 저희 첫째가 7살이어서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올 한 해를 3주 일하고 일주일 여행하기 이런 결심을 했는데,
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막 일주일까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3박밖에 못 왔어요.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하여튼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여행하기는 실천이 되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랑 오는 것도 좋지만 뭐 저라고 혼자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? 너무 혼자 훌쩍 떠나고 싶죠. 근데 뭐 애들 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애는 누가 키우나요?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는데 혹시 이런 저의 결정과 실행이 부러우신 분 계신가요?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제가 혹시라도 부러운 분이 계시다면 네, 여러분은 그런 여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씨앗을 가진 분이실 겁니다. 그러니 긴 여행은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에 가서 여행 분위기를 내본다거나 예쁜 밥집에 가서 여행 분위기를 내본다거나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을 겁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자주 부러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댓글 숙제 내야 되네요. 요즘 부러움을 경험했던 순간, 그리고 과연 그 부러웠던 대상과 관련된 씨앗이 나에게도 있는가, 그것에 대한 댓글을 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얘들아, 재밌어? 얘들아, 지금 10분 9번 놀았거든? 얼만큼 더 놀고 싶어? 엄마랑 여행해서 좋은 사람 발 들어보세요. 그래. 엄마랑 여행해서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. 그러면 엄마랑 여행해서 좋은 사람 엄마 사랑해 해보세요. 엄마도 사랑해.